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왜 하는 거냐면 늘 저는 전화 상담을 받거든요. 제가 전화 상담을 직접 하다 보니까 늘 전화 상담을 하게 되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자. 왜냐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똑같은 얘기는 좀 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냥 뭔가 물어보시면 제가 뭐 링크를 보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상담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을 하고 싶고 광고비를 많이 벌어서 뭐 실버 버튼을 받고 이러고 싶어서 시작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뭐 얼마나 뭐 영향력이 있는지 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처음에는 정말로 상담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저 혼자 지금 셀프 카메라를 놓고 찍고 있는데 셀프 카메라를 놓고 찍으면서 혼자 편집하고 자막 넣고 그냥 그렇게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자. 남들이 유튜브를 해보라고 하니까 뭐 겸사겸사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거지. 제가 오늘 문득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다른 변호사님들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봤는데 뭐 굉장히 이제 사생활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유튜브도 많고, 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 유튜브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채널에서 저는 의뢰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일적인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상으로 이 채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저도 기대하는 게 없고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제가 시시콜콜한 수다 떠는 거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하겠죠. 다른 데서 할 거고,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저한테 전화 상담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만든 거고, 그냥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제가 뭐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뭐 인기를 얻고 싶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비를 벌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거나 비용을 들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 유튜브를 보니까 뭐 카메라도 뭐 여러 대 있거나 아니면 원고가 있거나 뭐 이렇게 아무튼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자막도 되게 예쁘게 달리고.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해서 뭐 청년 일자리 이런 걸로 해서 유튜브 편집을 이제 맡기게 될 텐데, 그거 외에는 저는 전혀 이 유튜브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간혹 유튜브를 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어요. 제 거 재미없는데 왜 보셨어요? 했더니 오히려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짜로 상담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기에, 제가 그래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구나, 뭐 그런 게 뭔가 친근함을 느껴서 그런 포인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그런 포인트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형사사건에 지금 얽혀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랑 농담 따먹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건 매우 진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유쾌하게 이걸 풀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의뢰인들이 울면서 전화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막 어떡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라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변호사가, 내가 친구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저한테 사건을 정식으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착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첫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따뜻하게 해드리죠. 왜냐하면 자,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셔서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까?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일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무장이 상담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게 되고,
저는 이동 중이든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퇴근을 한 이후든 출근을 해서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이든 언제든 전화를 일단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늦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아니면 전화를 받아요. 그거는 제 입장에서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도 내 변호사랑 연락도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도 아니죠. 그냥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마냥 들어줄 수는 없어요. 끊을 때 끊고 말씀드릴 거는 말씀드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짧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분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막 주말 저녁에 전화를 한다거나 제가 뭘 하고 있을지도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죠. 다만 그런 분들도 제가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살갑고 제가 무슨 직원도 아니고 뭔가 살갑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딱딱 쳐내주시는 게 나름 좀 전문가 같다라고 하면은 선임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하면 그런 변호사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까지 다 커버하기 위해서 뭐 따뜻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문가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적으로 뵙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의 의뢰인이 돼서 저한테 착수금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믿고 맡기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제가 모두에게 다 친절할 수는 없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원고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제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은 원고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전화 상담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그겁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연차가 낮고 월급을 받거나 수습을 하거나 뭐 이런 사무실에 있을 때 제가 선배 변호사님들을 보고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내가 착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의뢰인들한테는 쌀쌀 맞고, 왜? 이미 돈 다 받았잖아. 잡은 물고기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쌀쌀 맞게 대하고 연락 잘 안 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좀 저는 봤었어요. 그리고 새로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전화 상담 오거나 그런 분들한테 열정을 쏟으시는 선배님들을 보면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 의뢰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저한테 사건을 맡기실지 안 맡기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 시간과 에너지를 그닥 쏟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연락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저한테 정식으로 찾아오셨고 저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사건을 맡길 생각이 있다면 그때부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살갑거나 뭔가 이렇게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저도 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라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얘기 듣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친구도 엄청 많고 재밌는 사람인데 일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언제 누가 고소당하고 정말 직장을 잃고 구속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의뢰인들이랑 그런 거를 다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제 일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다. 변호사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입안이 다 헐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유튜브는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뭐 예쁘게 봐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그냥 프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더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저한테 바라는 거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냥 사건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거니까 서로
제가 하루에 상담 전화를 몇 통을 받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많이 받을 때는 진짜 밤낮 없이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 일도 있는데 당장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의견서 쓰는 게 중요하지, 저한테는 사건을 맡길지 안 맡길지도 모르는 의뢰인의 전화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변호사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생각이랑 다르신 분들은 다른 사무실에 가면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변호할 수 없잖아요. 자신과 잘 맞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나서 변호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후회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기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내가 지금 사건이 너무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안타깝죠.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수사 단계 그리고 1심까지 어떤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이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착수금이 적냐? 또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잘 선택하셔서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한테 오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저를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변호사라도 선임하세요라는 말은 진심이에요.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이 없고요. 그리고 직원도 굉장히 바쁩니다. 사건을 등사하러 간다거나 선고를 들으러 간다거나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전화 상담이든 첫 의뢰인과의 상담은 제가 해야 된다는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담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제가 전화를 받아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다른 변호사 비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대 과장 광고 이런 거거든요. 간혹 이제 다른 변호사가 막 잘못했다, 지금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는데 변호사를 바꿀까 고민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그 변호사님이랑 하세요라고 말을 하지, 정말 그 변호사님한테 문제가 있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한테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만큼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한테 본인이 지금 가지시는 불만이나 어떤 불안감을 말씀을 하셔서 해소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도중에 내가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님이 선임료를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굳이 다른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하십니까?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님이랑 잘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불만이 있으시다면은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도 보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증거 기록을 안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세요. 저한테 막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변호사 욕을 막 하는 거죠. 그 변호사님은 저한테 뭐를 안 보여줬어요.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거 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소송 기록 같은 거 아니면은 증거 기록을 일일이 다 보여주는 사무실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의뢰인이 제대로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라도 제대로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가족들한테 보여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미 아드님이 구속이 돼 있다든지 따님이 구속이 돼 있는 경우에 가족분들이 저를 선임하셨을 때,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구속돼 있어요. 변호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와서 선임하거나 한 경우는 당연히 소송 기록을 막 가족들한테 뿌리거나 그러진 않죠.
증거 기록이라는 걸 제대로 보세요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처분이 나왔는지, 왜 그런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가족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증거 기록을 다 보여드리는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증거 기록 보여줘 봤자 잘 볼 줄도 모를 텐데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걸 안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 수사 기록도 본 적이 없다. 뭐 피해자가 뭘 증거로 냈는지를 지금 1심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변호사한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요. 그게 변호사를 바꿀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바꾸지 마세요. 그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간혹 의뢰인들이 좀 당황할 때가 있죠. 저 변호사는 왜 지가 수임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게 저한테 전화를 주신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뭐 하려고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괜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른 변호사한테 왜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또 선임을 하십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진심인 거고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약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 변호사님 정말 잘못됐네. 저희 사무실은 이걸 다 보여드리는데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들도 듣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월급 줘야 되는 직원이 지금 5명이 있고, 저도 돈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거나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제가 잘할 수 없는 일이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닥달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이웨이로 가겠습니다.